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행복을 전하는 지혜로운 행복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인가요? 풍인가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고통스러운 관절염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아마 10분 중 9분은 아실 거라 보는데 정답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생 사랑해온 자식 얼굴조차 몰라보게 되는 무서운 치매입니다. 오늘 제가 치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치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께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들과 커피 마시며 정겹게 담소 나누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뇌를 깨우기 위해 열심히 독서하시는 분들, 노래교실에 나가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신다거나 매일 산책하고 댄스나 등산을 하며 몸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바둑이나 장기, 고스톱 같은 놀이로 집중력을 높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꼼꼼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외에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렇게 무서운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럼 이 외로움과 고독이 왜 그토록 치매보다도 더 무섭고 우리 생명까지 위협을 할까요? 지금 바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저 적막한 안방에 혼자 계신다면 그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실시간으로 죽이고 있고 그 자리에 치매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비참한 종말이 될지 아니면 활기찬 인생 이막이 될지는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나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고독을 즐겨라. 혼자만의 시간이 노년의 품격을 만든다.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은 신과 마주하는 신성한 시간이다라며 노년에 혼자 있는 것을 아주 근사하고 품위 있는 일처럼 미화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신체 팔팔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나이 들어가며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치 않은 그냥 듣기 좋은 솜사탕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철학은 구름 위를 걷는 소리지만 의학은 당장 땅바닥을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니어들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라고 부추기는 것은 겉에 설탕을 잔뜩 바른 독약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달콤한 위로 같지만 막상 삼키고 나면 노년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치명적이며 결국 폭풍우가 치는 거친 바다에 혼자 배를 타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마음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뇌와 몸은 소리 없이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품격 있는 고독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학적 진실을 여러분의 현실에 접목해서 이제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둘은 아주 다릅니다. 비유를 들자면 외로움은 가벼운 감기 같은 것이고 고독은 무서운 독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로움은 왠지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립다고 느끼는 마음의 신호이고 고독은 그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고독이라는 지독한 독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제때 해소하지 못해 고독의 방에 갇히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과 고독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전 세계 유능한 뇌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를 굶겨 죽이는 일이다라고요.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마르듯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뇌세포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둘을 가리켜 나이를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TV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가 끊기면 뇌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평소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지 않으세요? 물을 마셔도 그때뿐이고 예전보다 식욕도 떨어져 뭘 먹어도 맛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자주 웃고 사회활동을 하면 뇌가 자극을 받고 자율신경도 활발해지면서 침분비에 영향을 주고 소화력도 좋아져 자연히 식욕도 생기고 밥맛도 좋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화와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뇌 자극이 감소하고 생활의 활력이 떨어져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샘이 마르면 소화 조절 기능까지 줄줄이 무너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는 입안의 침과 뇌의 신호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대화가 사라지면 이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한 생활이 지속되면 우리 혈관 속에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이 있는데 그게 글쎄 담배를 하루에 15개비씩 피우는 것보다 더 독하다고 합니다. 담배 15개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독한 담배 연기보다 더 무서운 독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고독 속에 홀로 앉아 계신 분들의 혈관 속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염증들이 몸속의 혈관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 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TV 건강 프로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진짜 치매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외롭고 고독한 평균 나이 65세 남녀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률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로움과 고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외롭고 쓸쓸히 앉아 계시는 그 시간들이 치매라는 괴물을 당신의 안방으로 정중히 초대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를 보면 전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 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바보 상자라고 부릅니다. 왜 멀쩡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할까요? 그건 TV를 보고 있을 때 우리 뇌가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하지 않는 바보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TV가 바보보다 더 무서운 좀비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왜 있잖아요. 서양 공포 영화를 보면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생각과 영혼이 없는 괴물 같은 존재 말이에요. 제가 왜 이처럼 격하게 좀비 같다고 비유를 하냐면요. TV나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우리 뇌가 딱 그 상태가 된다라고 봅니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기만 할 뿐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딱 멈춰버리거든요. 실제 뇌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TV를 볼 때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 활동이 거의 멈춘 채 반최면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도 안 쓰면 빠지듯 멍하니 화면만 오랫동안 보면 생각하는 근육이 퇴화해 실제로 뇌 부위가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신나게 웃고 떠드는데 정작 여러분은 화면 속 사람들과 소통 없이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시청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정보를 받으면 밖으로 내뱉어야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일체 없으니 뇌 속에 쓰레기가 쌓여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자극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뇌는 결국 처리 한계를 느껴 스스로 가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뇌가 멍해지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라는 것입니다. TV는 절대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무료함을 달래주는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셔야 합니다. 온종일 TV에만 매달려 계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TV나 유튜브를 아예 보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 종일 그것에만 기대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혜롭게 즐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생각할 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가 씻겨 내려가지만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 앞에 앉아서 고독하게 마음이 문을 닫고 있으면 이 쓰레기가 뇌세포를 꽉 막아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 결국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병,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치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로움과 고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외로움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해롭고 무서운 것인지 가슴 깊이 경각심을 갖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온종일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을 꽁꽁 묶어놓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화면 앞에 묶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외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더더욱 외부와 소통이 끊어지면서 결국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몸, 그리고 서서히 잠들어버린 우리의 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에 무섭게 번지는 고독의 독소를 흔적도 없이 싹 몰아내고 잠들어가는 뇌세포를 번쩍 깨울 수 있는 명쾌하고도 가슴 벅찬 해답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해답은 전혀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부터 당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의 5가지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숙제만 잘 실행하신다면 쪼그라들던 뇌가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외롭고 무시무시한 고독의 늪에서 단숨에 빠져나와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줄 기적의 5가지 숙제가 과연 무엇인지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곧바로 아낌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의 삶을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2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아무쪼록 외롭고 고독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나는 앞으로 외롭지 않게 재미있고 힘차게 살겠다는 의미로 내 인생 화이팅! 하고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환하게 열어드리는 마음의 동반자 지혜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모든 분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희망차고 유익한 5가지 숙제의 정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